루피가 에그헤드 섬을 떠나 엘바프로 향하던 무렵 세계정부는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더는 루피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이전에 제거하고자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새롭게 오로성이 된 갈링을 포함한 모든 오로성을 허위옥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위옥자에 앉았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고 이무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오 이무님 어쩐 일로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더는 조이보이 아니 밀짚모자를 좌시할 수 없다. 그는 900년 전 조이보이의 환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이보이와 닮았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해군을 포함한 세계정부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제 아무리 조이보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정부의 총공세를 막아낼 순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이를 거부하며 아니 조이보이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의지는 900년이나 이어져 왔다. 밀짚모자 루피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밀짚모자, 조이보이 그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계속하여 나타날 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 오로성 전원은 그 게임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갈링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허위옥자를 빠져나온 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갈링은 이무가 말한 게임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나스조로에게 이를 물으며 그 게임이라는 게 무엇이오?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그래 이제 자네도 알 자격이 있겠지. 과거 900년 전 조이보이라는 인물과 현 세계정부의 장시자들은 그 게임을 통하여 세계의 패권을 쥘 임무를 결정했다네. 그리고 결국 이무님과 20인의 장조주들이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을 꺾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이보이는 힘을 잃게 되며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허면 조이보이와 이무님께서 일종의 내기라도 한 것이오. 이해가 되질 않는군.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결국 힘이 아닌가 고작 게임 따위라니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그 게임의 원천은 데비버 원피스 이무님도 조이보이조차도 원피스가 가진 비범한 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지. 이무님과 조이보이는 수차례 격돌했으나 끝끝내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피스의 힘을 원천으로 하여 일종의 계약을 맺으며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였고 결국 이무님께서 승리하며 조이보이는 패배의 대가로 힘을 상당히 잃게 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허면 이무님께서는 원피스 게임을 통하여 밀짚모자를 죽여버리려 하는 것이오. 자칫 패배했다간 세계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는 손해만 큰 장사가 아닌지 라고 말했고 워큐리가 끼어들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이무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철혈의 역사 속에서 만인지상의 지고에 오르신 범인 그분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조물주를 대하는 피조물의 태도라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만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밀짚모자를 죽인다면 결국 세계정부는 몇십 몇백 년 후에 또다시 나타날 조이보이를 상대해야 할 걸세. 하지만 원피스의 힘을 빌려 밀짚모자를 제거한다면 그들의 의지마저 소실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 이무님께서 원하시는 건 역시 그 부분일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선 참가자 전원이 모여 계약을 성립해야 한다네. 밀짚모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게임을 시작시켜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느정도 이해를 끝낸 뒤 그렇군 세계의 운명을 건 게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선 데비버 원피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루피를 포함한 참가자들을 포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과거 선조들이 기록해둔 원피스 게임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우선 원피스 게임에 필요한 참가자의 수는 32명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 측은 12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으며 세계정부 측은 20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읽은 워큐리는 그래서 장조주가 2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나스조로는 세계정부를 배반한 릴리 여왕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13대 19의 싸움이 되었군. 수적으로 세계정부가 유리했군. 우리도 밀짚모자 루피 한 명과 세계정부 측 31명의 대결을 유도한다면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물었고 마스는 아니 그 방법은 좋지 않아. 기록된 대로라면 이 게임은 데스매치가 아닌 토너먼트. 결국 밀짚모자는 각 라운드별로 한 명씩만을 상대할 것이며 세계정부의 참가자가 31명이라면 각 라운드별로 한 명을 제외한 참가자들이 자멸하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허면 16대 16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 보이는군 라고 말했고 피터는 또한 본 게임은 공평한 게임을 추구한다라는 문구를 보아 단순히 숫자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전력이 대동소이해야 하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사왕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조리 참가시켜 제거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군. 흰수염의 시대 때와는 달리 하나같이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한 드래곤 역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딜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지도 모르
모르지 라고 말하고 오로성들은 우선 밀지모자 일당을 전원 제압하여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 딜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해군 세계정부 사이퍼폴 등에서 최고의 전력들이 마리주아로 소집되었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신3대장 로브루치, 오로성, 신의 기사단 등이 모두 한자리에 집결합니다. 오로성은 세계정부의 전력을 모두 소집한 뒤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원 엘바프로 향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군 본부를 비워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밀지모자 일당뿐만 아니라 타 사왕과 해적들도 분명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번 사태는 워낙 중대한 사항이니 본부 및 주요 기관의 경비는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 몇몇이 보도록 하지.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을 체포하는 데만 사념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당황하며 오로성들이 직접 경비를 선다고, 일전의 에그헤드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연 이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오로성이 두 차례나 움직인 것은 충격적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나와 갈링성이 해군과 사이퍼포를 이끌고 밀지모자 일당을 생포해오겠소. 마스성과 피터성이 세계정부 주요 시설의 경비를 지휘하고 나스주로성은 그 게임을 준비해두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워큐리, 갈링, 아카이누 등이 이끄는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을 생포하기 위하여 엘바프로 향합니다. 이무는 해군이 출격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나스조로를 호출하였고, 나스조로는 곧바로 이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선 우선 데비보 원피스를 준비해야겠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아직 라프텔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를 소지한 자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왕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별로 당황하지 않으며 당황할 것 없다. 내가 라프텔의 위치를 아니 그간 원피스를 차지하는 것은 찾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 허나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조차 희생을 각오하고 원피스를 찾아야겠지. 게르니카와 마하를 대동하여 라프텔로 향하여 원피스를 회수한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무님께서도 직접 라프텔로 향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저는 과거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원피스의 정체가 보물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복수하며 크하하하 조이보이 아주 재밌는 걸 남겼구만, 원피스가 게임의 열쇠라니 라고 말했고, 로저 작단 전원은 복수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거 원 조금은 힘이 빠진다만 리오 포네그리프에 적힌 대로라면 원피스 게임에서 승리한 세계정부가 무려 900년이나 세계를 통치한 것이 된 건가, 확실히 이 비보의 힘은 범상치 않군 이라고 말했고, 오뎅은 그러면 로저 우리 역시 원피스 게임을 할 것인가, 세계를 바꿀 기회라고 라고 말하는 로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는 이 게임을 할 자격이 못 된다. 조이보이가 이무에게 패배한 뒤 이무는 세계의 왕이 되었지. 만약 우리가 그 게임에서 또다시 패배한다면 D의 의지가 세상에서 소실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이보이가 남긴 승리의 조건은 니카의 의지를 계승한 힘, 화합의 시발점이 될 인어공주, 양심을 선택한 알라바스타의 공주,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알라바스타는 현재 공주가 아닌 코브라 왕자만이 존재하며 인어공주 역시 10년여는 더 있어야 태어난다는 셜리의 예언, 니카의 의지는 조이보이의 능력,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강석자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기에 내가 할 일은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10여년 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다. 고로 난 세계정부에 자수하겠어. 그리고 유한대로 데비보 원피스의 정체를 전세계에 공표한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이미 결심했구만 로저 라고 말했고, 로저는 하하하 참으로 웃긴 이야기지 않나. 해적왕의 말로가 고작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섬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부르자고 라고 말하면 로저가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를 연 이유와 라프텔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저의 바람대로 정말로 10년 뒤 시라우시가 태어났고 이후 코브라가 비비라는 딸을 낳으며 양심을 선택할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탄생합니다. 또한 이후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열며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졌고, 결론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무가 900년 만에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에그헤드에서 오로성과 해군을 따돌린 뒤 거병해적단과 함께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바프의 해역에 다다랐을 때 엘바프에는 무수히 많은 선박이 주둔 중이었고, 루피는 매우 강한 인물들의 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부의 추적이 끝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였고 타 밀지모자 일당 역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해군들 남의 나라에 총구를 들이밀었으며 너희도 같은 꼴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배국을 사용하여 선박을 모조리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도리의 몸통에 명구를 집어넣으며 키자루는 팔척경공옥을 사용하여 브로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봉이의 폼으로 변신하여 곧바로 써니오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를 제외한 밀지모자 일당은 전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징배가 이들을 모두 수거하여 곧바로 엘바프로 도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루피는 워큐리를 보며 넌 에그헤드의 멧돼지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 너를 반드시 생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에메트도 조이보이의 패기도 남지 않는 이놈이 이곳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징배가 바닷속에 빠진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구출한 뒤 우선 엘바프에서 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갈링과 후지토라 로쿠규를 포함한 해군과 세계정부의 강자들이 나타났고 갈링은 역시 이곳으로 올 줄 알았다. 해군 쓰레기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롤루노와 조로라는 녀석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곧바로 검을 꺼내들며 젠장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왔군. 해군대장 두 놈의 알 수 없는 영감까지 라고 말했고 쌍디는 해군대장은 나와 징배가 맞는다. 나머지 동료들은 모두 도망쳐라 라고 소리쳤고 우섭, 초파, 나미 등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곧바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사카즈키가 왔다면 너희들은 모두 죽었을 테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살이 아니라 생포라서 말이야. 에그헤드에서 본지 얼마 안 됐다만 이번엔 정말로 잡혀갈 시간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우솝의 복부를 발로 차버리며 우솝을 히나에게 토스했고 히나는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우솝, 징배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 역시 도주하려 했지만 키자루를 상대로 도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들은 순식간에 모조리 잡혀버리게 됩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성이 된 이후 이무에게 알 수 없는 힘을 부여받았고 신의 기사단 시절보다 훨씬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갈링은 조로를 바라보며 옛 생각이 나는군. 가벨리에서 노예 사냥을 하던 시절 록세적단의 개입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시절 말이야. 하지만 결국 승자는 세계정부가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롤루노와 조로 니놈이 내게 덤비기엔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가까스로 막아낸 뒤 1대3000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였지만 갈링은 조로보다 훨씬 강한 실력자였기에 손쉽게 조로의 공격을 흘려버린 뒤 폐양색 필기와 잠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갈링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일방적인 갈링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이 붙잡히게 되었고 조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저항하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갈링은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제법이군. 아직은 아니다만 언젠간 세계로 호령할 검사로 성장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한 뒤 조로를 생포합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세계정보가 격돌한 뒤 쌍디와 로쿠규가 격돌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빨리 끝내자고 검은다리 간부 따위에게 시간을 지체하면 체면이 서질하느니 라고 말한 뒤 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발을 점화하며 로쿠규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로쿠규의 함정이었고 로쿠규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강타했고 쌍디는 내장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상처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로쿠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미가 해군에 붙잡히며 비명을 질렀고 쌍디는 곧바로 나미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이를 두고 볼 리는 없었고 로쿠규는 감히 나와의 대결에 한눈을 파는 거냐 라고 소리친 뒤 숲술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구속하였고 이후 쌍디의 수분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며 쌍디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쌍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체포당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지만 징배는 승부를 포기하지 않으며 후지토라에게 끈질기게 대항하고 있었고 후지토라는 그토록 끈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숨을 헐떡이며 동료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 따윈 하지 않는다. 날 제압하려거든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소리쳤고 후지토라는 우리의 목표는 생포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죽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라고 말한 뒤 9090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징배를 짓누른 뒤 빠른 속도로 징배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야쿠자 화선을 사용하여 징배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징배는 피를 흘리며 결국 기절해버립니다.
머큐리는 써니오를 들이박은 뒤 곧바로 루피를 쫓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어이 멧돼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머큐리를 타격하나 되를 루피의 손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소용없다 밀짚모자, 니놈의 공격이 전설의 그 남자와 같은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방법 따윈 없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장 초회복을 사용하여 몸을 회복한 뒤 폐왕색도 방출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물론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하다 라고 답해준 뒤 워큐리는 곧바로 폐왕색을 방출하며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지구의 경지에 올라서는데 성공하였고, 마치 샹크스처럼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와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또한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왕색 패기를 뛰어넘으며 워큐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루피가 워큐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며 승부의 균형이 기울어가기 시작하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루피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고, 이후 아카이누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어깨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갈링이 나타나 루피의 배를 X자로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이후 워큐리가 달려와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결국 루피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질 뻔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붙잡힌 동료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났고,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정도 패기는 처음 보는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지금 죽여두면 안됩니까? 정상결전에서 이놈을 놓친 건 천추의 한, 여기서 악연을 끊지 않는다면 분명 더 큰 악연으로 돌아올 것이오 라고 말하나, 워큐리는 입 닥쳐라 사카즈키, 저놈을 생포하는 것이 니놈의 임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카이도우를 쓰러뜨렸던 기술인 바주란건을 사용하며 워큐리, 갈린, 키자루, 아카이누를 동시에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갈린, 키자루, 아카이누 역시 순순히 보고만 있진 않았고 일제히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순식간에 노화가 찾아온 채 세계정부에 생포됩니다. 세계정부는 워큐리, 갈링을 필두로 한 해군을 총출동시키며 밀짚모자 일당을 모조리 생포하는데 성공하였고, 곧 이 소식은 전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 전군 홍수콩 오로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밀짚모자 루피를 살리고 싶다면 스스로 출두하여 자신들이 주관하는 게임에 참가라는 발표를 합니다. 또한 세계정부의 관계자들이 사왕혁명군 등 세계를 주무르는 세력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이무, 아카이누, 후지토라, 로쿠규, 갈링, 나스주로, 마스, 피터, 워큐리, 스모코, 코비, 거프, 루치, 키자루, 이오, 핑크스가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다만 이무의 정체는 감춰두어야 했기에 이무는 전 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자동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였고, 이무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루피, 조로, 쌍디를 출전시키는 것을 확정했고, 이후 루피를 도와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술을 마시며 로저가 죽은 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건가, 나 역시 그 게임에 참가할 자격 정도는 있겠지 라고 말하며 참가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로저 선장님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 분명 로저 선장님이 맡긴 나의 역할은 킹메이커, 나의 운명의 끝을 알고는 있다만 이 또한 신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파도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세계정부로 향합니다.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이내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카이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마음 같아선 모두 즉결 처형하고 싶다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조건에 응한다면 이놈들은 살게 될 것이고 거절한다면 밀짚모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럼 루피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블로불사의 몸을 준 이후 영원토록 임펠다운에서 썩게 만들 예정이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충격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허면 우리가 받을 조건이라는 것이 뭐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면 데뷔부 원피스를 쫓아왔겠지. 하지만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 원피스는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 원피스의 힘을 이용하여 게임을 시작한다. 그 게임에서 승리한다면 자유는 물론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의심을 품으며 조건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 분명 무언가 계략이 있을 터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아카이누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루피, 조로, 쌍디를 석방해라. 네 녀석들을 구속하진 않을 것이나 허튼 짓을 한다면 동료들을 죽이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도 순순히 아카이누를 따라갑니다.
아카이누는 루피, 조로, 쌍디와 함께 허역자로 향했고 이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후지토라, 러쿠규, 스모커, 코비, 루치, 기자루가 대기 중이었고 그들은 모두 세계정부 측 원피스 게임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코비에게 다가가 코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고 코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루치가 나타나 자리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해라. 이곳은 세계정부의 신성한 공간, 난동을 피운다면 동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우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로손과 시네기사단이 모습을 드러냈고 갈링 이후 시네기사단 총사령관이 된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 빙크스와 시네기사단 부사령관 이오 역시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세계정부 측 인물은 모두 모인 것 같군. 이제 해적 측 인물들을 입장시키겠소.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루피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뒤 감정이 동요했으나 혁명군의 수장으로서 경거망동할 순 없었기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드래곤에게 세계정부의 서신이 도착했고 세계정부는 혁명군의 본거지와 간부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로 혁명군을 압박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기회를 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연히 이를 믿지 않으며 거부하려 했지만 사부가 나서서 드래곤을 설득하며 냉정하게 세계정부와 혁명군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적들의 심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저와 드래곤씨 둘이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둘이라면 충분히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신뢰하진 않는다만 갑자기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을 보면 분명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일 겁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럼 결국 이 게임이라는 게 진실이라면 우리도 참여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부와 함께 세계정부로 향하였고 드래곤과 사부 역시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빨간머리 적단의 지휘권을 넘긴 뒤 드디어 로저 선장님께서 기다린 운명의 날이 왔네. 베크, 내가 죽게 된다면 빨간머리 적단을 잘 부탁하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꼭 가야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남자라면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 목숨이 아까워 후퇴한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다네. 라고 말한 뒤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 전에 레일리와 만나 합류하였고 마르코를 보습하기 위하여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나는 이미 해적을 은퇴했다고 요이. 베크를 데려가도 되는데 굳이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요이.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힘수염이 말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려 한다. 너라면 그 전쟁에 참가할 자격은 충분하지. 그래, 우린 흰수염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차마 흰수염의 의지를 저버릴 순 없었기에 뿐만 기다려주라고 요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의 무덤 앞으로 가 절을 한 뒤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샹크스, 레일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고 샹크스, 레일리, 마르코는 원피스 게임에 참가합니다.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루피를 처형하는 것이 아닌 루피와 함께 무언의 게임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상황으로 군림하던 티치 버기는 이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성공하며 정말로 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밀짚모자가 세계정부와 게임을 한다고 땅 따먹기 같은 오락은 아닐 테고 분명 데뷔보 원피스와 관련이 있을 테지. 양보 못해, 우리도 그 게임에 참가한다. 라고 소리쳤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못마땅해하며 애써 도박을 시도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따지나 버기는 기고만장해하며 어이 니놈들 겁먹은 거냐 라고 도발하였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도 발끈해하며 겁먹었다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군. 니놈의 장단에 얼려주마. 시시한 게임이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였고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는 마리조아로 향하여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티치는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제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군. 골칫덩어리도 하나 사라졌으니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나 아오키지는 아니, 세계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분명 밀짚모자를 제거한 이후 다음 타겟은 우리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뭐 정부놈들은 사왕을 공격도 못하는 머저리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3대 균형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지. 하지만 본부를 비우며까지 밀짚모자를 잡았다는 건 대해적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일 테지. 이미 빨간머리 천냥광대가 움직였다. 우리 역시 세계정부로 향해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로 움직이기보단 우리 둘이 가는 게 모양상으로나 유사시에 대한 대비성으로나 제격이지. 라고 말하며 둘이서 세계정부로 향해 상황 파악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어이 니놈 설마 티치 선장을 팔아넘기려는 건 아닌가? 라고 말하며 해군 출신인 아오키즈가 배신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아오키즈를 신뢰했고 제하하하 나는 쿠잔을 신뢰한다. 정 안된다면 이 늙은이를 인질로 데려가지. 그거라면 세계정부도 우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며 거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티치, 거프, 아오키즈는 함께 세계정부로 향하였고 티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거프를 반환하는 대가로 자신들도 원피스 게임에 참가시켜달라고 말했고 거프는 세계정부 편으로 티치와 아오키즈는 해적 편으로서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로우와 키드는 각각 티치, 샹크스에게 패배한 뒤 괴멸위기까지 찾아갔으나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고 두 캐릭터 모두 근처의 섬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키드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라프테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잡힌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르니카가 키드를 찾아왔고 게르니카는 원피스 게임에 대해 설명해준 이후 키드에게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호승심이 불타오르며 물론 그런 게임이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하며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에게는 마하가 찾아갔고 마하 역시 로우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로우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하는 로우에게 총을 겨누며 참가하지 않는다면 파멸만이 기다릴 뿐 날 쓰러뜨려도 계속하여 정부의 사자가 니놈을 노릴 거다 라고 협박하였고 로우는 티치와의 대결 이후 몸 상태가 최악이었기에 별다른 수가 없었고 결국 마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허위옥자에 모이게 되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아카이누, 후지토라, 로쿠규, 갈링, 나스주로, 마스, 피터, 워큐리, 스모커, 코비, 거프, 루치, 키자루, 이오, 빙크스와 파이널 라운드에 자동 진출한 이무가 참가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해적 측에서는 루피, 조로, 샹크스, 드래곤, 티치, 버기, 레일리, 아오키지, 비비, 쌍디, 미호크, 크로커다일, 로우, 키드, 사보, 마르코가 참가하는 것이 확정났고 이들은 모두 허위옥자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의 정체조차 몰랐던 이들이 태반이었기에 이들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 원피스 게임이 시작되며 원피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참가자들의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겠노라. 승자는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패자는 자신의 의지마저 상실한 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전원이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마침내 데뷔본 원피스의 힘을 기반으로 한 세계의 운명을 건 게임 원피스 게임이 시작됩니다.